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한 아버지가 사랑을 믿었다가 인생이 무너졌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그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갑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또 후회하죠.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를 건드린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만나는 시작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수입니다. 젊은 날에는 하루가 늘 바빴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출근길에 몸을 씻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현관 불빛이 유일한 위로였죠. 그렇게 몇십 년을 견디고 퇴직을 맞이했을 때 저는 비로소 제 시간이 생겼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해서 쉬라고 주어진 빈칸을 또 다른 의무로 채우고 싶어지더군요. 부모라는 이름이 그렇습니다. 자식이 잘 되어야 내가 잘 사는 것 같았고 자식의 웃음이 곧 제 노후의 보증수표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순진한 착각이었지만 그때의 저는 그 착각이야말로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믿었어요.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오던 날, 저는 오래된 공책을 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을 적어보려 했죠. 여행, 책 읽기, 아내와의 산책 같은 소박한 목록들이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끼어든 한 문장은 다른 것들을 모두 밀어냈습니다. 아이의 꿈을 돕자. 참 이상하지요. 제 꿈보다 먼저 떠오른 문장이 제 노후를 바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마음속 첫 줄에 적었습니다. 그건 결심처럼 단단했고 결심은 언제나 행동을 불러옵니다. 가족이 함께 앉아 식탁을 마주하던 저녁, 아이는 조심스럽게 미래를 말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자신만의 가게, 스스로 벌어 스스로 책임지는 살.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내는 말없이 물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차곡차곡 모은 돈을 꺼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만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쉽기도 하더군요. 저는 어른스러운 가장이고 싶었습니다. 든든한 아버지의 등을 보여주고 싶었죠. 그게 제 노후의 의미라고 믿었습니다. 부동산을 보러 다니던 몇 주 동안 저는 오래된 꿈의 바닥을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햇살이 깊게 드는 층 상가, 발자국 소리가, 경쾌한 복도, 손님들이 쉬어갈 수 있는 넓은 창. 중개인의 말은 달콤했고 숫자는 제 귀에 안심처럼 들렸습니다. 공실이 적다죠. 배우 수요가 탄탄하다죠. 임대료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죠. 세상이 내 편인 듯한 말들이었습니다. 그 말들 위에 제 마음은 조심스레 발을 디뎠고 저는 서류철을 넘기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소리가 제 삶의 분기점이 되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설쳤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한 이불 속에서 뒤척였죠. 사랑을 베푸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니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이가 건넨 감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 아내가 커튼을 젖히며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라고 저는 몇 번이나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 아주 작은 가시가 움직였어요. 계약의 세부 조항을 더 꼼꼼히 볼 걸, 명의의 의미를 끝까지 따져볼 걸 하는 미세한 찜찜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시를 외면했습니다. 가족 사이에 칼날 같은 의심을 들이대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랑 앞에서 의심을 꺼내들면 제 자신이 야박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첫날의 주말, 우리는 상가 안을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바닥에 얼룩이 지워질수록 마음의 두려움도 닦여나가는 듯 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며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손님이 웃으며 드나드는 풍경이 눈앞에 그려졌고 아이가 어깨를 펴고 서 있는 모습이 눈부시게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우리도 더 나은 내일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은 피곤을 잠재우는 자장가 같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때때로 눈을 가립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길었던 해가 지고 상가의 유리창에 우리의 얼굴이 겹쳐 비칠 때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투자와 닮아 있다면 수익만이 존재하지는 않겠지요. 손실도 변동도 예측 못한 변수도 함께 찾아오겠지요. 그 생각이 스쳤다가 이내 멀어졌습니다. 아이의 웃음이 그 생각을 밀어냈고 제 손에 남은 도장 자국이 모든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저는 또다시 마음을 달랬습니다. 부모는 원래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밤 공기가 서늘해지는 계절이 오기 전 우리는 마지막 공사비를 치르고 문을 닫았습니다. 반짝이는 손잡이를 돌려보며 저는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손잡이는 둥그렇고 제 노후도 그 둥근 원 안에서 영원히 순환할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이면 간판이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합장하듯 모아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제 빈칸이 아이의 꿈으로 가득 채워지기를요. 그 기도가 유리창에 남긴 하얀 김이 천천히 사라질 때 문 밖 골목 어둠 속에서 낯선 바람이 한 번 스쳐갔습니다. 바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설명할 수 없는 싸늘함을 느꼈습니다. 그 싸늘함이 예고였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새 간판이 걸리던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반짝였고 아이는 분주히 개업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문가에 서서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다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 했죠.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내는 계산대에 꽃병을 올려두며 웃었고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안심했습니다. 그날의 공기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문 앞을 지나며 궁금한 듯 고개를 돌렸고 새로 시작되는 인생의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그야말로 꿈만 같았습니다. 손님이 많았고 아이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저녁이면 계산대 앞에서 매출을 정리하던 아이가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은 흑자예요. 그 말 한마디가 제 하루의 피로를 다 씻어줬습니다. 저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내 노후를 자식에게 맡겨도 괜찮다. 그 믿음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 든든해졌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한번 바뀌자 골목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손님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날씨 탓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장마철이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비가 그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카페 안은 적막했고 커피잔 대신 먼지가 쌓여갔습니다. 아이는 매출표를 들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저는 괜히 허리를 두드리며 웃어 보였습니다. 사업이란 게 다 그런 거야. 오르내림이 있는 법이지. 하지만 속으로는 서늘한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야 했습니다. 통장을 열 때마다 숫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걸 보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이 바닥이겠지. 곧 다시 오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아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빛이 자주 흔들렸고 말수가 줄었습니다. 늦은 밤이면 홀로 가게에 남아 앉아있던 모습을 창문 너머로 본 적도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관리비랑 임대료가. 그 말에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다. 잠깐 도와줄게. 그렇게 말하며 통장을 건넸습니다. 그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조용히 물을 잠갔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내린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 상가 명의는 어떻게 돼요? 저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아이 이름이지. 그래야 세금도 덜 내고 편하잖아. 그녀의 표정이 잠시 굳더니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름으로 해둘 걸 그랬어요. 세상 일은 모르는 건데.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가족끼리 믿음을 의심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믿음은 언제나 옳다고, 사랑은 계산을 넘어서야 한다고. 며칠 뒤 우편함에 등기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은행이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이자 연체 안내. 짧은 문장 속에서 피냄새 같은 긴장감이 풍겨나왔습니다. 저는 급히 아이를 불렀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톱으로 바닥을 긁었습니다. 아내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식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오도록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걸까? 너무 쉽게 믿은 걸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5시 창문을 열었을 때 바람이 서늘했습니다. 골목 끝에서 가게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는데 불빛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 어둠이 마치 내 마음 같았죠. 아내가 이불 속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이 떨림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의 투자가 때로는 가장 깊은 빚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높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상가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거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쪽은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고 있었지요. 아이는 점점 지쳐갔고 아내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커피 향이 가득해야 할 공간엔 한숨과 불안만이 떠다녔습니다. 손님이 없으니 하루 종일 의자에 먼지가 앉았고 그 먼지를 털어내는 일마저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제게 고개를 숙인 채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 상환 독촉이 왔어요. 그 말에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에서는 차가운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통장을 열어 남은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숫자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 숫자들이 내 노후였는데 그것이 모래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죠. 그렇게 꽉 쥐어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연체가 계속되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술을 입에도 대지 않던 아이였는데 손에 들린 병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나만 아니었으면.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아려서였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어깨가 마치 어린 시절 처음 자전거를 배우던 그때처럼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연민이 앞섰습니다. 그래, 이 아이도 아직 젊구나. 세상을 다 알기엔 아직 이르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 또 다른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체납세금 고지서. 봉투를 뜯자마자 아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 작은 흰 종이 한 장이 우리 집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식탁 위엔 국 한 그릇이 식어가고 있었고 시계는 그날따라 유난히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우리는 제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명의가 아드님으로 되어 있어서 고객님께선 직접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만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명의가 아들의 이름이라는 것이 이제 와서 칼날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돈은 제가 냈습니다. 제 전 재산을요. 직원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귀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밧줄이 팽팽히 당겨지다 탁 끊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상가의 간판은 여전히 걸려 있었지만 불이 꺼진 지 오래였습니다. 문 위의 작은 거미줄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그 거미줄을 바라보았습니다. 얇디얇은 실 하나로 세상을 버티고 있는 그것이 어쩐지 제 모습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듯 숨이 걸렸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방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생각들이 몰려왔습니다. 왜 나는 계약서를 꼼꼼히 보지 않았을까? 왜 명의를 내 이름으로 하지 않았을까? 왜 그토록 쉽게 믿었을까? 그 질문들은 하나같이 늦은 후회의 언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사랑을 믿었기 때문이지. 새벽녘 창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골목 끝에 걸린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마음속 무너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사랑이 언제나 선의로만 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사랑이 때로는 판단을 흐리고 계산을 마비시키며 결국 자신을 파괴하기도 한다는 것을요. 그 새벽의 공기는 유난히 쓰디썼습니다. 저는 커튼을 닫으며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무너짐이 아니라 깨달음을 준비해야겠구나. 하지만 그 깨달음이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할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은행에서 마지막 통지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는 평소보다 두꺼웠고 그 안에는 붉은 글씨로 인쇄된 문장이 있었습니다. 경매 개시 통보. 그 네 글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봉투를 붙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방 안의 공기마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바람도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하루는 끝없는 절벽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잠에서 깨면 손이 먼저 통장을 더듬었습니다. 남은 돈이 얼마나 될까?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뒤엉켜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이에게는 한동안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전화벨은 허공 속에서 몇 번 울리다 조용히 꺼졌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분노와 그리움, 원망과 연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지만
결국 남은 건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은행 직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월 1회 경매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피곤한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죠.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그 말이 바람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혼자 상가를 찾아갔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유리창에는 먼지가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안쪽의 의자들은 제멋대로 흩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부서진 컵 하나가 굴러다녔습니다. 그 컵의 금이 마치 우리 가족의 금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게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이가 직접 고른 나무 간판, 아내가 손수 놓았던 커튼, 그리고 제가 설치했던 조명 등 모든 것이 제 손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공간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초라하고 피로하고 어딘가 꺼져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사랑을 쏟았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그 사랑을 통해 나 자신을 지우고 있었구나.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밥상 위엔 미지근한 된장국이 식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후회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후회하죠. 하지만 사랑한 걸 후회하진 않아요. 다만 너무 믿은 걸 후회합니다. 그 말에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꺼풀 위로 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경매가 확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류를 손에 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현실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 종이 위에 적힌 숫자들이 내 인생을 가볍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한 평생의 노동, 한 가정의 신뢰, 한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는 단 한 줄의 행정문서로 남은 것입니다. 새벽녘 밖으로 나가 골목 끝을 걸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조차 말라버린 듯 했습니다. 골목을 따라 걷다 보니 상가 앞에 다다랐습니다. 아직 경매 표지판이 붙지는 않았지만 문 앞엔 이미 사람들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자리를 보고 갔겠죠. 언젠가 이곳에 다른 주인이 들어올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봤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차가움 속에서 문득 제 안에 무언가가 꺼져갔습니다. 사람이 가진 가장 큰 욕심은 사랑을 끝까지 붙잡으려는 거구나.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사랑은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내려놓을 때야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서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눈송이 하나가 손등에 떨어졌다가 금세 녹아내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도 함께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받아들여야겠지요. 모든 끝은 또 다른 시작일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깊지 않은 잠이었지만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봄바람이 불고 닫혀있던 상가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먼지가 빛에 부서져 반짝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이가 처음으로 제게 커피 한 잔을 건네던 그날의 웃음이었습니다. 경매가 끝난 뒤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날 오전 법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낙찰자가 결정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서류를 내려놓자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오자 그녀의 어깨 위로 먼지들이 반짝이며 떨어졌습니다. 그 빛이 너무 잔잔해서 오히려 잔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평온한데 왜 우리 마음만 무너지는 걸까요? 그날 오후 저는 집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스쳤고 낙엽이 발끝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지만 그 아래에 제 그림자는 한없이 작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그동안 제 인생은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흘러왔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제 중심에는 늘 아이가 있었죠. 그 아이가 잘 되면 나도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도 재산도 믿음도 모두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가에는 붉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렴. 그 말에 아이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아이의 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제 어깨에 올라타 웃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괜찮다. 다 지나간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지독한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물이 손수건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방 안에는 세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밖에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잠시 후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 집도 정리하실 거라 들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사실 집도 이제 오래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남은 빚을 갚으려면 이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지.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마음 한켠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도 분노가 아닌 연민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도 내 사랑의 피해자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서로 미안해하지 맙시다. 다 끝난 일이잖아요. 우리 다시 살아야죠.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이상하리만큼 단단한 빛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가진 걸 다 잃고 나서야 무엇이 진짜 남는지 알게 된다는 것을요. 그날 밤 비가 그치고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스치며 들어왔습니다. 그 냉기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아주 작고 미약한 용기가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천천히 울렸습니다. 밤하늘엔 구름이 걷히고 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빛이 희미했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 별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사랑을 투자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습니다. 그 말이 입술을 스칠 때 마음속 어둠이 조금씩 걷히는 듯 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마친 날, 집 안에는 낯선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벽지는 새로 발랐지만 그 안에는 묵은 삶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짐을 옮기느라 온몸이 땀으로 젖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아내는 창가에 앉아 커튼을 다듬고 있었고 저는 낡은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작고 오래된 반지하였지만 그래도 비를 피할 수 있고 불을 켤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밤이 찾아오자 방 안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겨울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힘들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낯설 뿐이에요. 그 대답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더 많은 감정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길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 작은 공터가 나왔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가게 하나가 문을 닫은 채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에는 임대문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죠. 나는 한참 동안 그 문구를 바라봤습니다. 낯설지 않은 단어였습니다. 한때 나도 그 문구의 주인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열이 일었습니다. 두려움과 후회로 다 타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남아있는 무언가가 제 안에서 미약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바보 같다고 스스로를 꾸짖었지만 그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가게의 문틀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감촉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내 인생도 이런 문 앞에 서 있었겠지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뒤섞였던 그때처럼요.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아직 깨어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바람 좀 쐬고 왔어요. 괜찮아요? 응. 이제 조금 괜찮아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방 안의 어둠을 조금씩 밀어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 근처 시장에서 일을 해보기로 한 겁니다. 아내는 처음엔 놀랐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게 우리에게 다시 시작일지도 몰라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나는 오래된 앞치마를 꺼내어 허리에 묶었습니다. 한때 내 손은 계약서와 도장을 찍던 손이었지만 이제는 커피를 내리고 물건을 나르는 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손으로 다시 살아간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처음 며칠은 낯설었습니다. 손님이 물건을 고를 때마다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손이 따뜻하네요. 사람 냄새가 나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사람 냄새, 참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퇴근길,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손에 남은 커피 향을 맡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 거구나. 누군가를 위해 쏟았던 마음이 결국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으로 바뀌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의 모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묻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좋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제자리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래된 불빛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평온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꿈속에서 한 줄의 문장을 보았습니다. 사랑은 잃은 자리에서 다시 피어난다. 그 문장이 마음속에서 여운처럼 남았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사랑을 투자라 착각했지만 그 착각 끝에서 비로소 진짜 사랑을 배워가고 있다는 거요. 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의 나무들은 잎눈을 틔웠고 시장의 공기에도 조금씩 따뜻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새벽이면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올 때마다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작은 가게의 셔터를 올리고 불을 켜면 어둠이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의 정적이 참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제 옆에서 묵묵히 도왔습니다. 그녀는 손님이 오면 먼저 웃었고 계산이 끝나면 작은 과자를 하나씩 건넸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사람들을 자꾸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가게엔 늘 음악이 잔잔히 흘렀고 커피 향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하루가 바쁘게 흘러도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문을 열고 들어온 손님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낯익은 뒷모습이었죠.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그곳엔 제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깊었고 어딘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서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침묵이 길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옛날의 미안함보다 새로운 온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카운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내렸습니다. 뜨거운 물이 포트를 타고 떨어질 때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향이 제 마음을 덮었습니다. 컵을 건네자 아들은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커피 향, 어릴 적 생각이 나네요. 그 말에 나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예전의 불안 대신 조용한 성숙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에서는 햇살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먼지가 반짝이며 떠다녔습니다. 마치 세월이 우리 주위를 천천히 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이번에는 제 힘으로요. 그 말에 가슴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눈물보다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라. 넘어져도 괜찮다. 이번엔 천천히 걸어라.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행복하셔야 해요. 그가 가게 문을 나설 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바람이 들어왔고 그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묵은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건 미련이었고 용서였으며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그 아이가 왔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괜찮은 얼굴이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된 거예요. 이제 진짜 봄이 왔네요. 그 말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들어왔고 어딘가에서 꽃 냄새가 났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그 냄새는 분명 따뜻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유리창에 부서졌고 그 빛이 제 손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아주 오래된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랑은 잃은 자리에서 다시 피어난다. 이제야 그 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었고 의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했던 시간 속에서 서로를 놓아줄 수 있는 마음이었죠. 나는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고 내일 아침에도 이 작은 가게의 불을 켤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게 지금의 나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봄밤은 깊어갔습니다. 아내의 숨소리가 고요하게 들렸고 창문 밖에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빗소리 사이로 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사랑은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저 다른 모양으로 남아 있었을 뿐이에요. 그 말과 함께 눈을 감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온 사람처럼 이제야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빛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하루 속에 살짝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벌써부터 따뜻한 바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가득 채우고 골목의 나무들이 푸르게 빛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셔터를 올리며 숨을 고르았습니다. 이제는 셔터를 올리는 그 짧은 순간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인생이 무너졌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그 무너짐 위에 다시 삶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른 아침부터 물을 끓이며 작은 잔을 꺼내 놓았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제 손끝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포트에서 김이 오르고 그 향이 공기를 감쌌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뛰놀고 멀리서 자전거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마치 삶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처럼 들렸습니다. 점심 무렵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좋은 향이 나네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진하게 내렸어요. 그 짧은 대화가 제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자 하늘은 구름으로 덮였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듯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아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한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다가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리고 싶었어요. 상자 안에는 새로 구운 빵과 작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향기로워지길 바랍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동안의 세월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빵을 한 조각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혀끝을 지나 마음까지 퍼졌습니다. 눈을 들어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엔 부끄러움이 아니라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도 이제 내 길을 찾았구나. 제가 말하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조금은 알겠어요. 사랑이란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네요. 그 말이 가슴속으로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잃었던 것들, 후회했던 순간들, 그리고 긴 세월의 침묵까지도 모두 이 한 문장을 만나기 위한 여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비가 내렸습니다. 가게의 불빛이 비에 젖은 도로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아내가 커튼을 걷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참 많이 변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세상이 저를 바꿔놨으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지금이 제일 좋아 보여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밤이 깊어지자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가게 불을 끄기 전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예전보다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늙은 얼굴이지만 그 속엔 평화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 얼굴이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세월이 새긴 주름 하나하나가 제 삶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그 별은 멀리 있었지만 분명히 제 마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은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로 남는 것이구나.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잃은 것이 많았지만 배운 것이 더 많았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 위로 새살이 돋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게에 불을 껐습니다. 불빛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노후란 평화로운 날들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 평화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걸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의 숨소리가 옆에서 잔잔히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으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사랑을 투자라 착각했지만 그 착각 덕분에 저는 사랑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제 인생의 밤은 고요하게 그러나 단단히 닫혀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내일의 햇살뿐이었습니다. 그 햇살 아래에서 나는 다시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은 잃은 자리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피어난 이야기를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살아온 세월 속에 숨어있던 이야기들, 당신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계속 써내려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것이 저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